생긴 나이도 않고 소멸 나이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를 표합니다. 오늘은 5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6권 중에서 4권까지 4권 동안이에요. 자,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에 대해 알기 어려운 까다. 문명 훈섭이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인연 생멸상에 대한 공부일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생멸 인연이군요. 생멸 인연에 대한 공부인데, 아리아식 의거해가지고 의와 의식이 생겨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자, 읽어볼게요. 문명 분석. 의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활동, 인식 활동이지만 문명 분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인식은 범부로서는 알 수 없고 성문 영가의 지혜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보살 수행자가 바른 신심과 보리심을 내어 관찰하는 수행에 의해서 법신을 정득한다고 해도 조금밖에 알 수 없고, 이제 법신을 정득하는 것은 이제 초지보살 견지예요. 수행이 깊어져 보살이 구경에 제10제에 이르러도 다 알 수 없으니 오직 극처가 되어야만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문명 훈습이라는 게 이제 그러겠죠. 훈습이라 하는 말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이 영향을 주는 이것은 도저히 범부도 알 수 없고 성문 영각도 알 수 없고 초지보살이 이런 법신을 얻었다 해도 알 수 없고 십지보살이 이런다 해도 조금밖에 모르고 부처가 돼야만이 온전히 알 수가 있다. 이 이제 무명 훈습이라는 게 이제 4대 훈습 중에 하나예요. 4가지 훈습 중에서 무명 훈습이 있으면 진영 훈습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훈습론은 아주 중요한 건데, 훈습론에서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은 분명하게 유식의 가르침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설이 없어요. 얘기는 종사절을 쓰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훈수론이 있는데, 이건 앞에 우리가 의식이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속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잠깐 더 이제 이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다가 저게 저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각기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자기가 한 행위는 상속식, 상속하는 식에 저장이 된다.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속식이 뭔가 의식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의식에 이게 이제 자의 행위가 영향을 받아서 잠재적 성향으로 의식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는 아리아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하루에 4억 피트 정도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받아들이는 한 2,000여 개 정도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이 정보의 공풀 속에서 그걸 어디에 저장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는 아래식이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만나면 아래식이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중간학파에서는 뭔가 마음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오온이죠. 오온이 저장된다. 이렇게. 오온이 저장되는데 만일에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가 어딨냐 이러면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재밌는 게 있어요. 중간학파의 의식은요, 잠재의식이든 표층의식이든 다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식도 의식으로 봐버려요. 여기 이제 그래서 6개의 마음만 인정합니다. 중간학파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의식도 심층의식이니 표층의식이니 하면서도 다 그냥 아울러서 의식으로 본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성기신론에서는 상속시계에 이제 보고 독하는 모든 게 저장이 돼서 저장되면 그게 뭔가 잠재적 성향으로 남는다는 거죠. 잠재적 성향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것들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잠재적 성향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것이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심일계는 아직 그걸 추중반, 그치고 무거운 속반이다. 종자죠, 종자. 유루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학파에서 이건 잠재적 성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잠재적 성향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탐욕, 성내, 어리석음, 교만, 의심, 견해. 이렇게 해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이 근본 본뇌라고 그러죠. 이 근본 본뇌는 다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불뚝 욕심이 생기거나 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잠재적 성향. 잠재되어 있다고 올라오는 것들이. 이 잠재적 성향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끊어도 술집 옆으로 지나가면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나는 그 잠재적 성향. 그리고 이제 뭐 술만 그렇겠어요.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런 것 전부 다 잠재적 성향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끊었다가 다시 또 술을 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생활 습관에도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생활 습관, 음식 같은 거, 말하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도 반복하는 것들은 정말 잠재적 성향으로 가는 이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예. 그래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잠재적 성향이 이제 그림자로 있다면은 그러면 자기 현재의 삶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인과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 과학에서는 특히 뇌과학에서는 이 DNA 생체의학에서 하는 얘기죠. DNA가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DNA 정보를 유전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런 정보보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은 이런 정보를 뇌피질에 다 입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죽으면은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이 그 정보를 상속한다. 마음이 상속한다. 그래서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거기에서 후찰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후찰나 마음이 바로 전찰나 마음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때 고스란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게 DNA 유전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엄밀히 따지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걸 상속해 간다는 거죠. 연속체로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그 잠재적 성향들이라는 게 대개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훈습. 연중 훈습 비행이 나오잖아요. 이 훈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그 PD들 얘기 들으니까 분리방송 조 PD 얘기를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암덩어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산푸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자기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산푸 쓰지 말아라. 산푸를 쓰면 이게 피부를 해가지고 다 이게 흡수된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요즘 보면은 이게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이게 전혀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되는 건데, 이런 게 영향을, 우리 몸이라 하는 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 막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음식인 것도 그렇고, 모든 거 흡수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무명의 군습이, 무명의 영향을 주는 것을, 영향을 받는 것이죠. 무명 군습이라 하는, 무명의 입장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마음은 바로 이 무명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얘기하잖아요. 그걸 훈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훈습에 마치 샴푸를 머리를 감으면 그 성분이 몸에 이렇게 흡수되듯이 이것도 이렇게 흡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해. 자비선사에 있을 때는 공기도 맑고 좋은데 탁 나오면 숨이 탁탁 막히고 안 좋아. 그게 이제 이게 미세먼지도 더 그렇고 코가 나갔고 대구에 보니까 미세먼지 99까지 올라가 있더라. 서울보다 더 미세먼지가 나가는데 아니 코가 몇 따라올까? 미세먼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이 문명이라 하는 건 이게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아주 이제 문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안다. 이렇게 하는. 그럼 문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부터 이제 밝혀내야만이 우리는 이 문명의 분석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기법에 수선하는 각성의 마음은 언제나 자성이 청정하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인 무명이 있고 무명에 의해서 생멸상마를 분별하는 청정하지 못한 인식으로 연기각성이 청정한 자성이 물들게 되어 물든 마음이 있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무명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가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또 자성이 청정한 것은 뭐냐? 연기법의 수순하면 각성이 마음이다. 연기법이 수순한다 했어요. 예, 각성 깨있는 마음이죠. 각성이 마음, 깨있는 성품의 마음인데 그건 어디에 깨있느냐 이죠. 연기법에 깨있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말하는 연기법을 모르는 것은 전부 다 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기라고 연기법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다. 연하는 것은 원인이 기, 연하 일어나는 것은 결과.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과법이다. 두 번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관계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상호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언어에. 이 말은 이제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존하는 것도 연기법이다. 그러면 언어에 해당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찻잔이라면 찻잔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존재는 찰나 매력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 색깔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는 파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명칭을 붙이는 거죠. 명칭을 붙여서 그 대상을 존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이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독립되어 있고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그 연기에 정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운명이다. 그 다음에는 그런 거에 의해서 파생돼서 나타나는 심리가 어떤 것이냐. 문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심리는 되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탐욕과 성냄입니다. 욕심 부르고 반복을 하고 사람을 욕심내고 물건을 욕심낸다. 사람에게 화를 낸다. 물건에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뒷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하자면. 그래서 이게 연기법에 수순하는 각성의 마음 언제는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말은 왜 청정하다 하느냐. 연기법을 바르게 알게 되면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고정되어 있고 분리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잘못된 것이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걸 청정하다 하는 거죠. 왜?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 생멸하는 모습만 있어. 생겼다, 살았다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생멸상물 분별하여 청정하지 못한 인식이란 말을 쓰는 거죠. 청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연기풀을 보게 되면 견해가 다 사라져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뭘로 보이는가 하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키고 막 그런 거죠. 그래 마음에 온갖 번뇌가 생멸의 번뇌가 일어났다. 그 생멸이 뭔가 하면 탐욕과 성능을 부리는 거죠. 그게 생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멸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청정하지 못해요. 벌써 욕심부렸다 하는 것은 그게 생멸이잖아요. 그건 실제로 생멸하지만 보이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물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청정은 자성 청정하다가 청정은 생멸이 없다 그러고 번뇌는 생멸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 있는가 생멸이 없는 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성 청정심을 이 번뇌가 둘러싸고 있는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진열을 모르는, 진열 아니고 연기법을, 연기 다른 진열이니까 연기를 모르는 마음이 계속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줘가지고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어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수행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수행법. 그래서 수행법이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육바람밀이 기본적으로 수행입니다. 육바람밀을 전체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육바람밀이 보리심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이 세 가지는 중생을 돕는, 유정을 돕는 마음입니다. 이 상구보리, 중생부재죠. 아주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선정 지혜는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건 위험된 깨달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바람일 자체가 그대로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뭘 없애느냐 하면 바로 이 번뇌를 없애는 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뒤에 가면 지간 수행이, 육바람일 수행이 이제 중에서 번뇌를 없애는 부분이 이제 선정바람일과 지혜바람일. 선정바람이 바로 사마타고 지혜바람이 이빠사를 속하는 겁니다. 그 지간 수행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자, 또 봅시다. 물든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연의 각성을 떠난 자리가 아니기에 항상 하는 성품은 변함이 없는데, 물든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인연의 각성을 떠난 자리가 아니다 이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성청정심이 있고 그 주위에 물든 마음, 생명하는 마음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아무리 번뇌 속에, 번뇌가 있지만 그 속에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자성 청정심이 누가 영향을 주느냐? 무명이 영향을 준다. 그 무명불습이에요. 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번뇌에 물든 모습인데 번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번뇌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자성이 청정한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은 성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방경에서 재정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얽힌 그 가운데 법신입니다. 법신은 청정하긴 한데 번뇌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무명이 생겨나게 되는, 그럼 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명 분석을 이해하게 되니까 무명이 생겨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기각성이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망념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심성상 무명으로 되잖아요. 심성 항상 무념이 없고 망념이 없어 불변하다. 망념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 염의 특징은 동념이라고 해서 동념. 영경이 동념이라고 해요. 움직일 동자 썼어요. 그건 염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움직이는 거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에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는 저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바람의 요소는 그냥 이게 겨울 바람 불듯이 바람 부는 거랑 물 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경에서 얘기가 이제 바람 요소로 깨달은 분 이야기는 내 몸에 부는 바람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바람이나 세상 삼만만도 우주에 있는 바람이 다 똑같은 거구나. 같은데 와도 온바가 오고 가도 간바가 없구나.
그래서 이 바람 요소 가도 간바고 와도 온바도 없다 하는 깨닫는 순간 무생법인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요소는 무상을 관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망상도 망념도 바로 바람 요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와도 온바고 가도 간바고 없던 실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심성은 항상 무념이다. 그게 마음 움직임이었다. 그게 이제 자성청정심이다. 그래서 불교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2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법계가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을 통달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연기각성과 상응하지 못하므로 혼련이 분별만을 기억하는 망념이 일어난다. 이를 문념이라고 한다. 이 법계가 하나인 줄을 통달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 말씀이죠. 마음이 상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이 뭐하고 상응하지 않느냐? 연기각성과 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혼련이 뭐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분별만을 기억하는 망념이 일어난다. 이게 문명이다. 문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좀 확실히 해주겠죠. 자, 여기 이제 우주법계 인연의 총상으로 하나의 세계다 이런데 이것을 이제 풀으려면은 그냥 잘 풀어내려면은 환경이라는 개성 한 구절이 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규심조 이랬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우주법계가 인연의 총상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 통달하지 못한다면 우주법계 인연의 총상이 하나 있고 마음이 인기각성을 상응하지 못한데 마음이 있고 인기각성이 있죠. 마치 이 세계가 다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규심조라.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응당의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유심이죠. 예. 일체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관찰하라. 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이죠.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응단의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는 이 법계가 뭡니까? 우주 법계죠. 그 다음에 일체유심이죠. 모든 건 우주 법계라고 하는 모든 것인데 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런데 마음이 만든 세계는 뭐냐? 바로 법계의 성품이다. 법계의 성품은 연기 법계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만든 세계는 다 연기하는 세계다. 이거죠. 그럼 이걸 일단 어디로 붙이는가 하면 이렇게 또 같이 붙이면 돼요. 마음이 일어나니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게 뭡니까? 일체유심조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니 가까이 현상이 생기니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계가 바로 연기 법계의 세계고, 그게 바로 매우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이 마음이 연기각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연의 이 법계, 우주 법계를 잘 아는, 바로 각성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마음이 투사된 세계이고 마음이 투사된 세계가 다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했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 상태를 연기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기에 대해서 각성된 상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명이 없어요. 문명이 없는데도 근데 이 세계를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만든 세계를 연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왜 되느냐? 그 마음이 모르는 마음이 라는 게 바로 연기 각성하고 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홀론이 분별만 기억하는 망념이 탁 일어납니다. 분별이 뭡니까? 나눌 분자, 다를 결자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키고 고정시키고 실체화하는 것이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분별만 기억하는 게 뭔가 허망한 생각이죠. 얘기하자. 네, 그런 망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알고 보면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 이 문명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명 분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 문명이 왜 생겨나느냐 이렇게 하면은 연기법을 몰라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일법계라 하는 게 이제 법계하는 10법계가 있어요. 밑에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6개죠. 그 위에 이제 이 하늘을 벗어난 4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상도 벗어난 출세관이죠. 그게 천국은 세관입니다. 시간, 공간, 지하바다예요. 그러나 천국을 벗어난 위에 네 가지가 있다. 성문, 영가, 보살, 부처. 이래가지고 10법계예요. 10법계인데 이 10법계가 알고 보면 하나의 하나. 하나의 세계예요. 그게 마음 하나의 세계입니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세계고 마음의 내용은 연기한다는 얘기죠. 공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심성을 통달한다 하는 이 우주를 통달한다는 소리 똑같은 게 여기 대승기신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학파는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죠. 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동의하지 않을까? 이 대승귀신은 분명히 육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깥 세상을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학파는 바깥 대상을 인정을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뭘로 하나로 통합이 되느냐 하면 바로 공성입니다. 마음도 공이고 물질도 공이고 다 공이라는 거죠. 그게 중간학파에서는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승이신론에서는 물질계를 인정하지 않죠. 오직 마음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통합해버리냐 했죠. 심공으로 통합해요. 심공. 마음이 공하다 하는 거죠. 여기 중간학파하고 대승기신론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이 중간학파의 공성을 이야기하고 유식학파에서 아리아식을 다 이야기하고 불성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딱 이 중간학파에서 주장하는 이 물질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대승기신론이 있고 중간학파는 그 물질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 또 하나의 차이점이 또 있긴 있죠. 얘기하자면 수행법도 거의 같은데 이거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얘기하자면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훈습되는 것도 아리아식이 훈습된다.
의식이 분석된다. 5원이 분석된다. 이것도 각각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성 하나로 통합하지만은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 하나로 통합하면서도 마음이 본성이 공성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중간학파를 계속 이어보시고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건 유식학파의 학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걸 바로 열애장의 가르침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이 대승기신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대승기신론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수행에 의해 오염된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무명이 계속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 무명을 뭐에 비유하는가? 바람이 비유합니다. 무명은 그래 경계상이라 경계. 자, 그럼 요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명은 자 바람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자, 경계의 바람입니다. 그 무명을 자 그냥 바람이 이건 비유죠. 비유. 그럼 마음이 이제 이 경계의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친다. 근데 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대승기신론을 이야기할 때 이 물과 바람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그렇죠.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 물이 흡수되거든요.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는데 외부에 이렇게 무명의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그 무명의 바람이 너무 경계의 바람이에요. 그럼 경계의 바람 내용이 뭘까? 저 경계. 왜 궁금하죠?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수소로 존재한다는 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경계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런 경계와 또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경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외부로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다 경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로 경계의 바람이 이제 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영향을 입는 것이죠. 그래 그게 무명훈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무명훈습에 의해서 파도가 친다. 이 마음에 막 파도가 치는데 몇 종류의 마음 파도가 치느냐? 6가지 오염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6개 오염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수행해서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에 의해 오염된 마음이 없어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가지 오염된 마음이 없어진다. 자, 생멸하는 오염된 마음의 6종류가 있다. 생멸이 뭡니까? 경계의 바람,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마음이 출렁거리는 파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6개의 오염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에 참 그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멋있어요.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첫째, 집착하는 의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 이 마음은 성문과 영각, 수행자가 해탈할 때와 보살, 수행자 대성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는 신상응지를 이룰 때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신상응지는 뭔가 하면은 10주에 해당합니다. 10주. 그러니까 10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잘 알다시피 10신, 10주, 10행, 10해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0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상응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착에서 서로 응하는 마음이죠. 집착은 의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 지금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체험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행 열심히 해야 되겠죠. 승문연과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신상응지를 이룰 때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끊어지지 않는 상속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다. 상속식은 의식이 그랬죠. 이 상속식하고 이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은 보살 수행자가 신상응지를 이루고 나서 보살 방편을 닦고 배우게 되면서 차차 없어지다가 초지인 정심지를 정치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 정심지가 초지입니다. 그래 초지에서 이 상속식이 없어집니다. 상속식이 뭐냐면 잘 알다시피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이 초지 일으키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보살 방편을 닦고 배우게 되면서 보살 방편이 바로 뭡니까? 육바람밀이죠. 육바람밀 중에서 반야바람밀을 제외한 다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차차차차 없어졌다가 나중에 초지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자, 이 상속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라고 이제 했는데, 상속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많을 겁니다. 상속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상속한다는 게 이제 바로 생체의학에서는 DNA 유전 정보를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유전 정보가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이 상속식이 바로 과거 유전 정보를 갖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로 응하는 오염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많죠. 뭐 한 가지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나면 거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의식입니다. 의식에는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몇 가지가 되느냐? 51가지가 돼요. 좋은 마음도 있고, 이익되는 마음이 있고, 이익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셋째, 분별한 지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다. 분별한 지식이 뭡니까? 말라식을 얘기죠. 말라식. 잠재의식이죠.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심리들은 되게 자아와 관계되는 심리들이죠. 그건 아변, 아지, 아만, 아예 같은 그런 심리들 얘기합니다. 이런 이 오염된 마음, 무명의 진여에게 영향을 주가 진여가 바로 이런 오염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제2지 구계지부터 점점 없어지다가 제7지 무상 방편지에 이르면 완전히 없어진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2지부터 7지까지 영역은 잠재의식이죠. 영역이. 잠재의식이 말라식이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 지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마치 일상생활의 잠잠같이 전혀 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대상을 분별하는 게 바로 말라식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초지에서는 법신을 얻고 제2지부터 해서 이제 7지까지 이제 가는데 초지를 바로 견도라고 합니다. 그럼 제2지부터 수도에 들어갑니다. 닦을 숫자기 도를 닦는 거죠. 그 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있느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이 본뇌를 없애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지부터 7지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지는 무상방편지, 방편지라는 말 왜 쓰느냐. 육바람밀을 보면은 제6지가 반야바람밀에 해당합니다. 제7지는 바로 방편바람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방편지라는 말을 씁니다. 상이 없는 방편의 편지라는 거죠. 여기 이런 거 완전히 이게 없어집니다. 넷째, 경계를 나타내는 현식이 상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다. 자, 여기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무엇이 상응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 상응하지 않는 것은요, 희망과 심소가 상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경계를 나타내는 현식은 바로 경계상인데 아래야식의 의미입니다. 아래야식은 주관과 객관이 있는데 서로 상태에서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심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객이 상응하지, 주객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상응해가 심리가 안 일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그러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심소가 없다 이래 말입니다. 심소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객이 상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오염된 마음이에요. 바로 이거는 무명업상이 그냥 근본 무명 때문에 연기실상을 모르는 근본 무명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제 주객 미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무명업상이죠. 이 무명업상을 의지해서 능견상이 보이죠. 그게 이제 전상이라는 거죠. 능견상을 의지해서 경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경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네 번째 현세 불상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주객이 상대하지 않고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오염이 왜 되느냐? 바로 전상, 능견상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능견상은 무명업상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무명업상은 진열을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근본 문명에서 비롯됐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없어지느냐. 이 마음은 제8지인 색자재지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팔지는 바로 부동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공룡지라고 얘기하는데 팔지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동요없고 어떤 물질이 세계가 나타나더라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에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현식이 상하지 오염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아리아식의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섯째, 경계를 보는 전식의 상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다. 전식의 능전상이잖아요. 이 마음은 제9신 심자재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주관도 옵션이 있죠. 여섯째, 근본 업식이 상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 바로 이제 이 무명업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무명업상 주관과 객관에서 나누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보살수행이 완성된 제10지의 거분지를 지나 부처의 지혜에 오를 때 완전히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이제 집사응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감각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식과 상응하는 부단상속념이라고 하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야식을 얘기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바로 아련식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도표를 그리면 어디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보면은 눈에 이제 색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서로 상대한 다음에 이렇게 이 세계가 이제 집상응예물 세계예요. 지금 눈으로 이 사물을 계속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감각의 영역이죠. 말하자면은 감각의 영역이니까 여기 뭔가 하면은 요즘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그게 이제 집상영의 세계, 이 세계가. 뒤로 해. 그래서 설명이. 여기 이제 말라시죠, 말라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아리아시죠. 아리아야. 자, 여기 이제 이 의식이 여기 있죠. 의식이. 요거는 이제 의식 관계되는 거는 이제 부단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뭐 상속 부담 상응력. 부단 상응염 예. 말시가 관계되는 거는 분별지 상응력. 분별 지 예. 상응력. 자, 아리안 시계는 세 가지가 있죠. 현식, 현색 부상력. 예. 상응, 불상. 그 다음에 이제 능견심 불상응력. 능견심, 상응. 또 있죠. 근본업 불상응력. 근본업, 예. 불상응. 다 못 쓰겠네. 대충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해서 이제 관찰이 들어가는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감각의 세계입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타파하는 거죠. 공성으로서 타파하면 불상응님이 없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상응님이 없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요 타파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가행도에 들어갑니다. 가행도. 가행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이제 그 다음에 딱 만나는 게 이제 뭘 만나는가 하면은 자, 이 의식은 이제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부단상음념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수행 계속 하면은 여기 타파되는 거죠. 타파되면 요걸 견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로 법신을 얻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법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공 플러스 지혜예요. 공과 지혜가 물이 물탕같이 경계가 사라진 것이 바로 법신이에요. 이때는 견도에 오르는 거죠. 견도 오르고 이제 여기서 의식을 이제 지나서 의근이 말라식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관이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이제 견도가 이제 초지라고 돼 있죠. 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분별 지식 상음념이 이제 스님 분별 지 상음령입니다. 어? 식은 빠집니다. 식이. 뭐가 빠져? 식이 예. 요 식이 빠진다고요? 네. 분별지 상음념이죠. 여기 말라식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관이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상음념에서는 부당 상음념에서는 상속식인데 의식이기 때문에 이 표준 의식인데 이건 잠재의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2지부터 해서 7지까지 가는 겁니다. 7지까지. 그래서 이걸 관을 해가지고 없애는 거죠. 이 말라식 영역에서 여기는 아치, 아만, 아예 이렇게 그 번뇌가 있고 의식과 관계되는 건 약 51개나 된다. 상응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이제 지나가지고 아리아식까지 오는 거예요. 아리아식 영역으로 탁 오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현색 불상응입니다. 불상응이라고 이제 하는 건 잘 알다시피 서로 응하지 않는다는 거, 주객이 상응하지 않는다. 요거는 현색은 객관의 세계예요. 객관의 세계인데 아리아식이 이게 현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해서 이제 공성을 타파해 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색자재지가 되는 거죠. 물질에 자제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팔지 경지죠. 더 들어가서 이제 이게 요걸 없애는 거예요. 요걸 이제 타파하고 그다음 요걸 없애는 거죠. 능견심 불상응념. 능견심이가 주관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심자제지가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이 지관 있죠.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이제 근본념, 상응념 이거는 뭐 무명업상이잖아요. 무명업상을 딱 제거해요. 여기 이제 바로 십지보살, 십지, 그 다음에 이제 십지 넘어가지고 불지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깨달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이게 감각뿐만 아니라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까지 쭉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의식이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묘관찰지라고.
이거예요. 관찰지. 그리고 의식이 뭘로 바뀌는가?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죠. 말라시기에는 이제 평등 성질로 바뀌어요. 평등 성질. 이게 왜 평등 성질로 바뀌느냐? 이 자의식이거든요. 말라식은 자의식이에요. 잠재되는 자의식이기 때문에 자의식은 되게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등 성질이 바뀌는 거죠. 이 관찰하는 마음이 또 아리아식까지 가면 이걸 또 뭘로 전하는 건 대원경지로 비춰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이 묘관찰지를 전환되가 이 묘관찰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말라식을 평등성질로 바꾸고 묘관찰지가 아리아식을 쳐서 아리아식을 대원경지로 바꾸는 이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게 대원경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감각이 뭘로 바뀌느냐? 감각이 이제 또 바뀌는 거죠. 이 감각은 이제 감각이 무슨 지혜로 바뀌죠? 예? 성소작지. 맞아. 이 감각이 이제 성소작지. 내가 짓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하는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저런 식으로 싹 바뀝니다. 저거 아마 정리를 잘하면 잘 나올 거예요. 대충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렇다 합니다. 저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2지부터 7지까지는 수도, 그 다음에 10지에서 불지에 들어가 버리면 저거는 구경도입니다. 구경도. 그러면 대략 적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는 자량도입니다. 자량. 지혜와 그 자비라는 식량을, 지혜와 방편이라는 지혜와 복덕이라는 자량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타파되면 이제 가행도에서 이제 쭉 가서 견도 가고 여기서부터 수도입니다. 닦을 숫자. 수도.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근본 불상에 타파했을 때는 이거는 부경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벌써 자량도, 견도, 수도, 경도 5단계죠. 1. 가행도 2. 3. 수도 5. 견도는 3이고 수도는 4하고 경도는 그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행도에서 뭘 닦는가 하면은 지와 관을 쌍수. 시간 상수가 가행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행도에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자, 가행도에서 선정을 얻는데 중요한 거는 초지부터 10지 1위까지 전부 다 선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선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죠. 문명이 없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명이 없어지는 게 이제 열이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요게 지금 불지가 아니고 요건 십지로 봐야 되겠다. 십지 요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십지 가는 거고, 이 십지에서 이제 이게 이제 구경도로, 이게 구경도가 완전히 이제 성지된 건 아니에요. 구경도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봉 불상면 요게 그 아리아시계 이 세 가지에서 구경도를 얘기해. 그다음 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니까 금봉 문명이 타파되는 열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 그림을 좀 더 멋있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저렇게 그렸는데. 뭐 질문 없어요? 그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면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 자기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내용은 뭔가 하면 꿈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유연상법 쓰는 것. 그래서 이 자유연상되는 걸 계속 단어로 말하게끔 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알았다면, 이 수행법을 알았다면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건데, 그는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칼 융이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죠. 그는 불교에서는 저는 무의식 세계, 이 말라시기, 아레아시기라는 잠재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수행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양 강의.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지에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고치는 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